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7번째 페이지. 명절 스트레스마저 역사 이야기로 푸는 광기의 역사학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되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떡국 먹고 왔습니다. 떡국을 잡수셨군요. 네, 근데 떡국이 올해 떡국은 좀 특별할 것 같아요. 꿩고기를 넣으셨나요? 아니요, 보통은 이제 떡국을 먹으면 이게 이제 한 첨세병이라 그래서 한 살을 먹는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떡국을 먹었는데 오히려 어. 나이가 줄어드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떡국 먹으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먹어서 뭐해? 나이만 먹지. 그렇죠. 이런 근데 올해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만 나이를 쓰게 되니까 네. 갑자기 이제 나이가 한 살이 줄어드는 분 또는 두 살이 줄어드는 분들도 계실 것 그렇죠. 같아서 예. 올해 떡국은 굉장히 드셔도 보람이 없는. 부담 없이. 그렇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혹시 아직 못 드셨다면 또 어. 챙겨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를 짚어주셨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고려시대 원나라 간섭기 얘기하면서 그 설렁탕이 몽골 민족이 먹던 술라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라디오판 오프닝에서 꿩 대신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것이 통설인데 네. 이설도 있습니다. 어떤 소리죠? 지금은 우리가 닭이 좀 싸 보이잖아요. 네, 닭고기가. 그런데 예전에 닭을 길렀던 이유가 네. 달걀 때문이에요. 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원래 꿩을 먹어야 되는데 네. 꿩을 못 잡았어요. 꿩이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네. 이거는 똑같아요. 네. 그런데 비싼 닭을 잡아야 되는가? 달걀도 못 구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닭이 더 비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꿩보다도? 그렇죠. 그래요. 왜냐면 꿩은 네. 겨울에 이제 사냥을 통해서 보통 네. 이제 고려 조선 시대에 네. 원래 이제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네. 시기에 이제 몽골의 어떤 영향 속에서 고기를 먹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가축은 많지 않았을 거고 그럼 사냥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단백질을 고기를 보충을 얻어야 했었거든요. 되는데. 예. 그런데 달걀은 이제 닭은 계란 덕분에 이제 그 길렀는데 네. 꿩을 못 잡으니 어떻게 해요? 고기 국물 내야 되고 그러려면은 눈물을 울며 겨자 먹기 읍참마속.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꿩과 닭이 어떤 게 더 귀하다, 그다음에 어떤 게 더 허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없으니까 또 이거를 쓴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닭은 일종의 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습니다. 처분하기가 어려운. 네네. 예. 조선시대 선비들이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다가 네. 닭을 도둑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서로 뭐 어쩜 그런 일이 그렇게 슬픈 일이 그럼 그 달걀 어떻게 해? 정도입니까? 그러면 마트 못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네. 그런 느낌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 기록들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닭 얘기도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닭 얘기 닭, 소, 가능하군요. 돼지 뭐 이런 얘기. 너무 좋은데요. 네. 뭐 꿩이 윈지 닭이 윈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중에 더 좋은 역할. 그렇습니다. 꿩이면 꿩. 박광일 가장 좋은 분들로 모시는 잡지사. 그렇죠. 설날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사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다는 걸 알리고 싶은 우리 박광일 선생님의 눈물 나는 노력 덕분에 지난주 몽골의 침략과 원 간섭기 이야기 반응이 아주 좋았고요. 오늘은 그렇게 원나라의 내정 간섭이 약 80년 동안 이어지면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충성 충자 들어가는 왕도 한 6명을 거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원 간섭기를 마침내 끝내게 되는 왕을 만나본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국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그래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던 임금 누군가요? 공민왕. 공민왕을 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교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네. 외교의 최종 목표는 전쟁의 회피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의 회피라는 과정과 역설적으로 외교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그 어떤 국면들을 전환시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반원 자주를 단순하게 원과 고려의 관계라는 큰 대전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아니 공민왕은 어떻게 해서 반원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 자주 정책을 펼칠 수 있었는지 그 전에 왕들도 분명히 펼칠 생각들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실패하고 또 원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렇죠. 예. 이때 공민왕 때 갑자기 그런 고려 국력이 부강해졌나?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사교과서에서 공민왕 반원 자주 정책 이렇게 그냥 암기식으로 외웠었는데. 네, 그럼 뭐 의지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네.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그 고려의 상황만 봐도 그렇죠.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민왕의 얘기를 좀 해보면 원래는 왕위 계승하고는 거리가 좀 먼 인물이었다고. 그러니까 멀지는 않은데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아이고 이제
쟤는 왕은 안 되겠어. 요 느낌이었던 약간 거예요. 계승 서열이 조금 그렇습니다. 뭐 원투는 아니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충수강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네. 이제 형이 충혜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충혜왕이 아주 고약한 왕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고려에서 네. 친원파들이 그 카톡 보내가지고 예. 얘 좀 잡아가라고. 아, 왕. 친원파가 아, 몽골에 있을 때? 아니 아, 고려의 야. 친원파들이 친원파가 몽골에. 고려에 와 있는 충혜왕 보고 얘 좀 잡아가면 안 되냐. 그래서 아하. 실제로 잡아가서 귀양식 가서 죽었거든요. 이건 되게 은밀한 쿠데타네요. 은밀하다기보다는 예. 대놓고 고려에서도 싫어하고 원에서도 싫어하고 그랬던 인물이 충혜왕인데 그럼 이제 얼마나 그가 쫓겨났으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그 둘째 그 동생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계통에 있었던 충무왕, 충정왕이 왕이 이제 하나씩 올라가니까 네. 아 공민왕은 멀어졌나 보다. 그런데 충목, 충정왕이 전부 다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공민왕까지 차례가 왔던 거고 공민왕이 이렇게 늦게 계승하게 된 계경 중에 하나는 네. 형과 마찬가지로 동복이거든요. 네. 충혜왕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고려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에서 볼 때는 얘네들은 아빠도 어쨌든 왕, 네, 고려 네, 왕, 네. 그다음에 엄마도 고려 사람. 네. 그럼 고려 편 들지 않겠어? 아. 이런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왕에 오르기 2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 가 있을 때 역시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원나라 왕실 사람이었던 노국대장 공주랑 네. 혼인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공민왕도 왕이 되기 2년 전까지는 몽골에 있었군요. 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거기서 변발하고 아, 거기서 그 유명한 노국대장 공주를 만난 것이고. 그렇죠. 2년 전에 이제 혼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에서 볼 때도 네. 뭐 좀 안정적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때 충정왕이 문제가 생겨서 어린 나이에 쫓겨나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자리는 네. 공민왕. 아. 이렇게 해서 왕에 올라갔으니 네. 원래는 좀 일찍 올라가야 될 거를 여러 이유로 늦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뭐 있습니다. 어찌됐건 자기한테 턴이 왔습니다. 네. 아니 그럼 공민왕이 나중에 이제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게 되는 데는 그 어렸을 때 몽골에서 살았을 때 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다든지 안 좋은 기억.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적 원한을 네. 갚는 네. 그런 어떤 정치가로 보는 건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원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단 고려 왕이 아닌 거예요. 음. 가만히 불러다가 뭐 잘못하면 이리 불러고 오고 누가 저기 친원파가 뭐 했다 그래서 자기 형 잡혀가고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네. 이거는 왕이 아니네? 이런 느낌이 하나가 들었고 네. 두 번째는 이 시기에 원나라가 예전의 원이 아닌 거죠. 예전의 원이 아니다. 황제 계승전으로 계속해서 정치는 혼란스럽고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제대로 진압은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그늘 아래서 고려가 있다가 또 고려가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세계를 집어삼키던 원의 기상은 이미 없어진 존재다. 그렇죠. 아, 그걸 봤군요. 네, 그러니까 네. 팍스 몽골리나가 사라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향후에 우리는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 전이라도 네. 고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 끝에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돌아와서 볼 때 네. 굳이 원과 네.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 것보다는 나는 고려의 왕으로서 고려란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네. 고려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아, 귀국을 하는군요. 근데 귀국하기 전에 워낙 그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의 러브 스토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몽골에서 둘이 만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정략 결혼인 거죠? 이건 완전히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이고 중매 결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둘이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했다고들 그 하죠? 결혼하고 나서. 아, 결혼하고 나선 진짜 사랑했고. 네, 진짜 사랑한 것 같아요. 네. 그 공민왕이 네. 의외로 여성들을 가까이 두지 않았던 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면이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왕비들을 두었고 또 이제 고려의 왕비들 네. 그런데 이제 노국대장공주도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아마 정치적인 의지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사랑과 함께 네. 동지, 동지. 너는 나의 동지 이런 느낌으로 아마 그냥 같이 어떻게 그래요? 보면은 버티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약간 좀 전우의 느낌으로. 전후. 몽골에서 첫눈에 반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군요. 확인하신 분 있으면 제보 주시면 아, 예, 저도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랑 같이 고려로 온 것이죠. 네. 예, 같이 와서 이제 왕이 됩니다. 뭐 돌아오자마자 바로 반원 정책을 펼치나요? 예, 돌아오자마자 반원 정책을 펼치는데 네. 굉장히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어떻게? 이제 일단은 네. 머리 풀어 헤치고 아, 변발하고 있었으니까. 변발이니까 이거 풀고 야 그다음에 그 저기
옷장 안에 있던 네네. 고려 옷 있잖아. 그거 아, 꺼내줘. 왜냐면 우리 옷하고 중국 옷하고 기본적으로 네. 패턴이 달라요. 네. 우리 옷은 바지 저고리 패턴이고요. 그렇죠. 중국 옷은 통옷 패턴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강시들이 입는 옷. 그렇죠. 예. 위에서부터 밑으로 입는 옷. 그래서 예. 조선시대 관복은 중국 옷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에서 사대부들이 입는 옷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은 이제 우리 옷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 옷 가져와. 이렇게 입었던 거죠. 의류수거함 들어갈 뻔했던 그 고려 옷을 다시 주섬주섬 그렇죠. 꺼내서. 예.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일단의 어떤 친원파들이 연락을 했어도 네. 원에서 볼 때는 뭐 굳이 그 정도는 어. 뭐 그 원세조가 처음에는 그냥 입으라고 했던 거고 네, 그쵸. 머리 안 깎아도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쿠빌라이 칸이 얘네들이 깎은 네. 것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맞아요, 요 맞아요. 정도 가지고는 반원자주라기보다는 그냥 친고려 정책 요런 정도로까지밖에 안 되지만 이제 국민왕은 아마 기회를 봤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원과 뭔가 부딪힐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 상황들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 어떤 일? 즉위한 지 한 3년밖에 안 된 네네. 국민왕한테 네. 군사 좀 보내라. 군사? 왜요? 지금 이 밑에 저 위쪽에는 주원장, 밑에는 장사성. 이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한족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주원장, 장사성은 사람 이름인가요? 그렇죠. 주원장은 나중에 명나라를 주원장. 예, 건국하고 장사성도 이제 아주 크게 반란 세력이었었는데 네네. 이 장사성의 반란을 토벌하려고 하는데 원나라 병력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고려에서 지원 요청. 지원을 해라. 예. 해주나요? 아니 지금 즉위한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탈탈 텁니다. 개성 근처에 있는 병사들을? 네. 그 당시 이제 최고 사령관으로서 이제 정세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홍건적의 반란에서 홍건적한테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인데요. 예. 이 정세훈 총병관을 중심으로 해서 막 털어 모아요. 얼마나 모았나 그랬더니 다 모았냐 그랬더니 얼마 그랬더니 2,000명. 다 긁었는데 2,000명. 2,000명.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2,000명이 가면은 왕 신변 보호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고려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지 많이 않았다라고 망가져 볼 수가 있었네요. 있는 거죠. 예. 그 2,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라도 없으면 국민왕이 위험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왜 안 보내냐 네. 지금 시기가 급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데 이제 그 2,000명 중에 거의 막내 장교가 네. 누구냐면은 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죠? 최영. 최영 장군. 막내. 그 돌같이 보신 분. 예. 황금은 예. 나에게 황금은 필요 없다. 그래 종로사가를 지나가면서 다 돌이다. 이렇게 보셨던 그 분이 네. 이제 막내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견을 하는데 네. 아마 이 파견을 원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네. 고려 장난하니? 이랬을 것 같아요. 2,000명이 뭐예요, 2,000명이? 너무 적다고? 그렇죠. 우리는 없는 살림에 해준 건데.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 그래요. 예. 그런데 네. 원나라에서 그런 소식이 그런 어떤 핀잔을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원나라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그 병력이 23,000명이 됩니다. 어떻게 무슨 예수님의 기적인가요? 예,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10배가 처음에 그렇지? 개성을 출발할 때 네. 이제 2,000명이었는데 네. 평양에서 다시 사람을 모으고요. 네. 그 다음에 심양에 도착했을 때 다시 그 당시 거기에 고려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또 징발을 합니다. 또 또 베이징에 고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원대도 네. 거기 사람들을 모아서 그 병력이 쭉쭉쭉쭉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징병을 하면서 간 거예요. 피리부는 아저씨 수준이에요. 네. 예, 예. 그러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럭저럭 2만 명이 넘는 야. 대병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일단 몽골에서는 그래 고려 왔어 하면서 성의 좀 썼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전투에 투입을 하죠. 네. 근데 전투에 투입을 하는데 고려가 앞에 네. 몽골이 뒤에 서는 거죠.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막 고려군들이 네. 고려군은 이 전쟁이 끝나야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길 것 같아요, 고려군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 고려군을 뒤로 빼고 원군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천하의 원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됐어요. 어휴. 이 원래 그래서 갑질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요. 네, 그런데 예. 원군이 들어갔는데 또 깨져요. 네. 그래요? 그럼 다시 고려군을 넣는 거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걸 네. 가만히 봤던 장사성군에서 편지가 옵니다. 뭐라고요? 야, 니네 나라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니? 고려한테. 그러니까 고려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죠. 네. 그런데 니네가 전쟁을 멈춰야 네. 우리가 돌아간다. 그렇죠. 그럼 휴전하자. 네. 이렇게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원나라 본진은 꽂아놓은 보리자루 그렇죠. 느낌이고. 예. 그런데 이거를 예의주시했던 게 고려의 장군들입니다.
아까 최영 막내 최영을 장교부터 포함해서 해서. 정세훈 이런 장군들이 딱 볼 때 네. 느낌이 바로 뭐냐면 네. 원이 예전 같지 않네. 그러네요. 이게 병력이 숫자가 단지 수만 많을 뿐이지 네. 이들의 군사력은 예전의 원이 아니다. 아, 이 내용을 보고하는구나. 국민한테 보고합니다. 아,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는 돌같이 했지만 원나라 원나라 보기는 사정은 아주 속속들이 CCTV를 틀어놓은 것처럼 아, 그렇게 보고 와서 딱 보고를 하니까 네.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 음. 이미 우리 군사력이면 충분히 원나라를 대응 가능하다.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지나서 네. 연락을 합니다. 기철, 기철이 권겸. 누구? 기철이가 누구? 기황후 오빠. 기황후는 그 고려 사람으로서 네. 원나라 황제의 황후가 된 그렇죠. 인물입니다. 예, 하지원 씨. 예, 하지원 씨 생각나는데. 거기서 너무 네. 미화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는데 그렇습니까? 예, 예. 그는 몽골인으로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친원파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기철을 불러갖고 궁궐 안에 불러다가 네. 궁궐문 딱 잠그고 네. 처단. 예, 공민왕이요? 예, 우리가 보통 궁궐 안에서 그러니까 서양의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딱 들어오면 성벽 딱 가져가고 네, 그렇죠. 군사력 보내고 활 쏴서 다 죽여버리는 네. 이 장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했다고 하던데. 네, 그건 이제 약간 그냥 도관에 든 쥐로 만들어. 도관에 든 쥐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아들까지 잡아다가 네. 처형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이 소식이 당연히 어디로 가냐면 네. 원나라로 갑니다. 황제의 부인 황후의 네. 가족을 공민왕이 처단한 거예요. 기황후의 오빠를 공민왕이 건드렸다. 그렇죠. 원나라가 심기가 불편하죠. 바로 네. 니네들 뭐 하는 거야? 네. 라고 하면서 군사를 막 보낼 것 같은데 못 보냅니다. 왜냐면 각지에 반란이 그렇지,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기황후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집안을 도륙을 해? 그렇죠. 예. 라고 하면서 몇 년의 시간을 가져갖고 결국은 사람을 모아서 네. 1만의 병력을 만들어갖고 고려로 보냅니다. 예, 예. 그랬더니 공민왕이 그 소식 듣고 네. 나갈 사람 맞서 싸울 사람? 그랬더니 최영 장군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예, 예. 병력은 그랬더니 네. 1천이면 충분합니다. 저쪽에서 1만이 온다는데 네. 여기서 1천의 기병을 이끌고 가는 거죠. 폐기보수. 근데 사실은 1천의 기병이 1만의 보병 또는 섞여 있는 기병보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천의 기병이 가서 무력 시위하니까 1만 명이 가만히 보다 못 이기겠는데 네.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때부터 공민왕은 원나라 눈치 안 보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는 고려를 위한 뭐 원이 하자 그러면 호시탐탐 노리던 그 때가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과 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지만 네. 만약에 원이 요구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으면 네. 꺾는. 아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원 자주 외교 정책의 바탕은 늘 말씀드리지만 군사력, 예. 국력. 예. 근데 이거를 공민왕이 파악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네. 그런 면에서 한 공민왕 3년 4년 이후부터 네. 한 15년까지 한 11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어떤 개혁 정책이 펼쳐지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국민당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눈엣가시였던 그 기철 일당까지 없애버리니까. 그렇죠. 예.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친원파들이 남아 있는데 네. 이들 준동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긴 했군요. 이제 그 정도의 큰 덩어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계속 원과 연락하면서 네. 이제 원으로 볼 때는 이제 고려와의 가능하면 무력 충돌은 피하지만 그래도 간섭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친원파들이 기생을 해서 이제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괴롭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공민왕이 이제 굉장히 큰 시련도 겪습니다. 홍건적의 난. 그래서 이제 개경에서 안동까지 피란을 가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뭔가 지금 있는 세력들을 네. 뒤집을 수 있는 신진을 음. 끌어 모아서 그에게 정치를 맡길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원에 부역하던 기존 세력을 뒤집을 수 있는. 그렇죠. 이때 되니까 굉장히 공민왕으로 볼 때는 여러 계층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네. 일단 친원파. 네. 그런데 친원파는 아니지만 기존의 기득권 세력. 네. 이런 세력들이 모두 공민왕을 공격하니 친원파도 아니고 그다음에 귀족도 아닌 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네. 나 말고 그 사람이 정치를 하게 해서 일단은 집중포화를 그 사람이 막고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그림을 거죠. 그리는군요. 예. 예. 이때쯤이면 뭐 변발한 사람들도 많이 거의 다 사라졌겠네요. 이제 점점 맞박이 스타일로 다니던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앞머리도 덮고 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부터 좀 계속 찝찝했던 게 네, 지금 고려에 노국대장공주가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부부가 한 쌍의 원앙처럼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는데 네, 공민왕은 원나라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어쨌든 노국대장 공주는 원나라 공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부부싸움 의견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게 네. 뜻밖의 네. 노국대장 공주가 완전히 그 공민왕 편으로 섰던 것 같아요. 왜? 그건 아마 이제 친정이잖아요, 자기한테. 친정이기도 몽골은. 하고 네. 또 시댁이기도 한데 네.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그 견해차에 따라 다른데 네. 노국대장 공주가 그러니까 원 황실에 굉장히 중심부에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방계 황실에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네. 한편으로 자신의 처지가 분명 친정이 있긴 하지만 또 남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남편 밑에서 자기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둘 때 특히 네. 여성을 중심일 때 친정이냐 남편이냐 아들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결국의 기준은 본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네.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본인의 쪽. 삶과 네. 본인의 철학 이런 부분들이 염두에 두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네. 사도세자 문제에서 해경공 씨가 왜 남편을 신경을 안 썼느냐. 네. 그건 아들 때문에. 아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럼 남편하고 아들 누구 선택한다? 아들.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친정과 남편 아들이 남편 아들은 지금 같은 편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남편 편을 들겠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거예요. 원을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원과 관계를 끊겠다 정도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노국대장 공주는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이제 국민왕을 지키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반란군이 절에 쳐들어왔는데 네. 군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왕이 난리가 난 겁니다. 위험하죠. 예, 이때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는데 네. 왕은 집 안에 들어가 숨고요. 공민왕은 숨고. 네, 네. 노국대장 공주가 앞에 딱 나섭니다. 나를 죽여라. 날 쏘고 가라. 네.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흥왕사에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반란군들이 노국대장 공주를 공격을 하면은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에서 그렇지. 원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처음에 한 4, 5년 동안은 그 네. 반원 정책을 펴기 전까지는 네. 누군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럼 네. 상석에 노국대장 공주가 앉고요. 그다음에 그 왼쪽에 네. 공민왕이 앉고요. 네. 원에서 온 사신이 그 건너편에 앉아요. 그러니까 노국대장 공주가 형식적으로는 지위가 또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위를 이용해서 남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이 노국대장 공주, 그러니까 공민왕은 죽여도 후환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노국대장 공주를 죽였다가는 이 반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공 자체가 여기서의 성공은 결국 저쪽에서의 실패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처음에 어려운 시기를 공민왕을 지켜주었으니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를 동지로. 이만한 방패, 든든한 방패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우리 근데 막 약간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국대장 공주가 조국보다 사랑을 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조국보다 사랑이 아니라 조국을 공격하진 않잖아요. 둘 다 버린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칼로 자르듯이 보여지는 것들은 후대의 평가고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선택하는데 꼭 뒤에 사람들은 그걸 버려야 했어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뒤에 분들은 버려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방송국보다 집을 선택해야 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그런 쪽으로 어그로를 끈다 싶으면 앞으로도 좀 제동 좀 걸어주세요. 아니 역사를 예. 보통 그렇게 네. 그러니까 OX로 보려고 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네. 결과는 OX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이르는 게는 수많은 어떤 과정 서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자주적인 군주의 모습 또 약간 최수종 스타일의 고려 최수종 같은 사랑꾼의 모습을 보여주며 승승장구하던 공민왕인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공민왕의 영원한 반려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노국대장 공주가 요절을 했군요. 네, 재위 15년 만에 15년 만에. 네, 왕이 돼서 고려에 도착한 지 15년 만에 네. 이제 노국대장 공주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어쩌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네. 이제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난산. 아이를 낳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이가 생긴 적도 없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노국대장 공주는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1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민왕이 여러 정치적인 또는 어떤 그 전쟁의 어떤 문제들을 막 헤쳐가는 과정에서 네. 아이가 없는 거는 네. 이거는 굉장한 왕실의 큰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국대장 공주가 한때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비를 드려라. 네. 당신 후군 개념보다는 새로운 비를 제2비, 제3비를 드려라. 노국 공주가 먼저 그렇게 권유를 그렇게 드렸죠. 예. 드리라고 했는데 네. 드렸어요. 네. 공민왕이. 예.
근데 국민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공주가 미니까 네.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한 방을 썼겠죠? 네. 질투. 누가요? 노국대장 노국공주가? 공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페이크였나요? 이성과 예. 감정의 격차입니다. 약간 이성은 여자친구가 김태희 보면서 김태희 예쁘지 했을 때 약간 진짜 예쁘네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요. 그것보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네. 어떤 그 뭔가 왕비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지만 막상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네. 힘든 거죠. 아무튼 그건 사랑이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경사네요. 그런데 이 임신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아이도 그러면 아이도 살아남지 죽습니다. 못하고. 그러니까 국민왕으로 볼 때는 가장 사랑했던 부인 또 후사도 얻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 충격이 굉장히 컸고요. 이때부터 사실 그 전부터 네. 정치를 놓을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왕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나 대신 네. 누군가 권문세족 친원파에 맞서야 된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네. 노국대장 공주까지 죽으니까 나 그러면은 정치 놓을게.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 자료를 보면 그 노국대장 공주의 죽음 이후 국민왕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국공주가 죽은 뒤로는 과도하게 슬퍼하여 의지를 상실했다. 왕이 손수 공주의 초상화를 그리고 밤낮으로 보며 음식을 먹으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으며 3년 동안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았다. 아니, 채식주의자도 아닌데 고기 반찬을 끊을 정도면 이거 굉장히 상심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심이 워낙에 컸고 요 즈음에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정치를 네. 한번 맡아볼래? 라고 해서 네. 편조라고 하는 스님을 스님 편조? 신돈 아니에요? 신돈? 그렇죠. 속명이 신돈. 신돈이 여기서 나오는 예. 그래서 편조 대사를 눈여겨 보았었는데 네. 그도 그 일종의 승려긴 하지만 네. 어머니가 절에서 일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승려들 사이에서는 신분이 떨어지는 그렇군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의지가 있다. 네. 그다음에 가문의 배경도 없다. 흑수저. 그런 의미에서 네. 신돈을 발탁을 해서 네. 정치를 맡기게 되는 거고요. 요때 한 4, 5년 동안 이제 신돈이 자기 중심으로 정치를 펼쳤는데 네. 요게 이제 또 국민왕하고 뜻이 어긋나고 또 신돈 자체가 여러 어떤 압박을 받게 되면서 네. 나중에 이제 신돈을 쫓아내고 친정으로 복귀를 하지만 친정을 하게 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 한 8년 9년 그러니까 그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8년 9년 동안은 네.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23년 재위 기간 동안 앞에 15년은 제대로 된 정치, 네. 뒤에 8년은 뭐 신돈이든 아니면 왕이 정치를 벌였든 네. 제대로 되지 않은 정치 이렇게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좀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역사적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맨날 이런 질문 드리는데 만약에 국민왕이 어떤 정치를 자주적으로 할 의지도 꺾이지 않고 노국 대장공주도 요절하지 않았다면 고려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한 생명력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국민왕 때 몇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물론 네. 이게 신돈의 어떤 그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건 국민왕의 의지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성균관을 성균관이 이때 나오나요? 사실은 그 전에 등장을 합니다. 예. 성균감이었다가 그게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이때 성균관이 거의 쓰이지 않는 학교처럼 돼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국민왕이 생각할 때 이 성균관을 제대로 다시 돌려야 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색 같은 인물의 어떤 그 고원도 있었고 충원도 네.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그 전까지 고려의 성균관의 특징은 뭐냐면 기술직을 같이 뽑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술직 배제하고 유학자들만 뽑고 성균관을 통했을 때만 과거 합격자를 주자. 이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리학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분위기 속에서 신진들이 만들어질 때였거든요. 네네. 이들이 응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관료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전에 있던 관료들이 혈통으로 관료가 됐다면 예.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그러면 중서문화성 저기 문화시중 뭐 이러면은 네. 문화시중이면은 당연히 너도 관직에 나가야지. 수저 들이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저 예. 하나만 밀면 되는데 네. 이 사대부들은 과거 시험 봐서 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실력으로.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은 기존에 있는 세력과는 네. 약간씩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경쟁을 하기 시작할 때 네. 국민왕이 죽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가 이제 뿌려놓은 씨를 씨앗이 뿌려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몽주, 정도전
어허. 그다음에 이런 인물들이 만들어진다는 씨를 점에서 큰 걸 뿌리고 가셨네. 더 나아가서 예. 이때 예. 이제 뭔가 반원 자주 정책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니까 네. 기존의 원에 있었던 세력들 중에 일부가 네. 야 다시 고려로 가자. 어. 여기 원에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네네. 라고 했던 인물 중에 바로 누가 있냐면 이자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자춘. 그의 아들이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그렇죠. 그때는 젊은 이성계 20대. 아버지는 저쪽에 함경도 쪽에서 원래 원의 원에 벼슬을 계셨구나. 원의 아버지가. 머리 깎았어요. 아, 머리도 깎으시고. 네, 예. 그런데 가만히 정세 파악을 해보니까 예. 공민왕이 뭔가 잘 끌어가고 고려가 어. 원보다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예. 다시 거꾸로 갈아탄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씨를 뿌린 게 엄청난 씨였네. 조선의 씨를 뿌렸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고려로 쭉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조선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문제는 또 국제 관계가 이 그 공민왕이 있던 시절에 네. 1368년에 명나라가 건국을 하는 거예요. 예. 이른바 원명 교체기가 된 거죠. 예. 이제 공민왕은 반원을 했으니까 친명을 하려는데 이 명나라 태조라는 인간이 네. 어떤 인간이죠? 무식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아, 주원장, 그렇습니까? 아, 아까 주원장. 홍무제. 예. 세상에 아마 그 역대 건국자 중에서 진시황 빼놓고 가장 잔인한 인물일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그 반원으로 돌아섰던 사람들이 다시 친원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거는 네. 주원장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어떤 복잡한 과정들이 이 공민왕과 그 고려 말을 막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홍건적의 난 그러면서 이제 무장들이 등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바닷가에는 또 왜구들이 그 난리를 펴요. 아, 걔네까지. 그러니까 바빠 이 죽겠는데. 혼란기를 네. 누군가가 네. 수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주자가 공민왕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공민왕이 그 정치의 뜻을 잃는 바람에 이제 이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서는 인물들이 뭐 이제 뭐 최영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네. 이제 우리는 조선의 건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난세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나름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렇죠. 공민왕이었고. 그러니까 이때 이런 네. 어떤 모습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고려는 그냥 망하는지 모르게 망했을 텐데 뭔가 이제 화려한 불꽃을 쫙 피웠던 거고요. 조선 건국자들이 볼 때도 네. 이 공민왕은 잊을 수 없는 왕입니다. 아니, 종묘에 가면은 이제 조선 국왕들을 모시는 종묘에 가면 공민왕이 모셔져 있다는 게 맞습니까? 네, 공민왕 사당이 있어요. 고려왕을 종묘를 막 지으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바람이 휘 불어가고 네. 그림이 한 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림이.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공민왕하고 노국대장 공주 초상이 있네요. 아, 저 유튜브에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공민왕도 저 초상화인가요? 네네네. 저기 지금 종묘에 있는 네.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아이 근데 공민왕 정도면 네. 훌륭한 임금이시잖아. 네. 그냥 사당 만들자. 이렇게 해서 공민왕 신당. 하필 그 타이밍에 바람이 불었는데 영정이 날아왔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뭐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좀 냄새가 좀 조선 나는데요. 건국자들이 볼 때도 공민왕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때에 따라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네. 공민왕 때 배태시킨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도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성계도 약간 마음의 빚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죠. 네. 나중에 역성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위화도 회군할 때 예. 위화도 회군할 때 명분이 바로 뭐냐면 네. 이제 그 공민왕 다음 왕위를 우왕이 이어갔는데 네. 이 우왕은 왕우가 아니라 음. 신우다. 신노의 아들이다. 내가 공민왕의 신하로서 신씨를 왕으로 둘 수는 없다. 아, 젊은 이성계가. 그렇죠. 위화도 회군할 때 예. 그게 명분이었어요. 아, 거기서 공민왕을 언급하는군요. 그렇죠. 내가 왕씨였으면 못 돌리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조선의 정체성은 공민왕에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었네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았다고 네. 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조선의 건국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설일 수도 있지만 네.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민왕의 아들은 배신하지 못하지. 그런데 신돈의 아들이니까 쫓아낼 거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대 민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께서 공민왕은 생각보다 저평가된 왕이고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 그렇습니다. 말뜻을 제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그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나서 사실은 음란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실제로 고려사 기록을 보면은 네.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하지 못할 19금, 29금 얘기가 그 굉장히 영화 많습니다. 쌍화점이 공민왕을 모티프로 했다고 하던데. 그렇죠. 공민왕을 네. 모티브로 했고 거기서도 표현하는 것들은 뭐 드라이했다. 아, 그 정도 그게 드라이어 정도. 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남아 그렇죠. 있는데. 굉장히 자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치가로서의 어떤 국민왕,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어떤 그 마지막 어떤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던 존재 네.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비판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비판의 여지가 앞에 업적과 섞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가 왔어도 약간 멘탈 안 흔들리긴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어쨌든 15년 잡아준 덕분에 음. 그다음에 이제 우왕창왕 거쳐서 자연스럽게 좀 고려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정체성을 다시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늘 클로징 멘트가 기가 막힌 게 원고에 하나 나왔는데 약간 저기 주제가 노국대장공주가 좀 소연해가지고 원래는 오늘이 대체 공휴일인데 공휴일은 우리가 대체할 수 있지만 국민왕의 사랑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또 명언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 이상의 국민왕의 면모를 볼 수 있었던 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